9번째 소식, 오늘의 3위입니다. 윤 대통령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 찾아서 신임경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이 재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리 경찰의 권한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어떤 재편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찰 졸업식에 참석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궁금한데 자, 이현정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국 논란 때문에 경심이 그다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찾아간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경찰학교 졸업식 때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순경들, 이제 경찰 임용이 돼서 순경 교육을 받고 순경으로 이제 임무되는 바로 이제 거기 졸업식인데요. 보통 대통령이 가는 게 이제 경찰대학 졸업식과 그다음에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여기에 이제 가는데 특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간 것은 제가 오늘 가서 이 순경들이 앞으로 어떤 이 일반 입직 경로가 네. 예전 같으면 주로 이제 경찰대학 출신들이 바로 간부로 가서 올라 승승장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입직 경로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순경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승진 가능성을 충분히 더 열어두겠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의 어떤 이런 민심 자체가 그렇게 흉흉합니다.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윤 정부에 대한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 이날 이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런 경찰 내부 분위기를 좀 다독거리고 네. 대신에 이 지금 숫자는 경찰대 출신보다 이 일반 순경 출신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순경들이 앞으로 이 승진하고 하는데 많은 기회를 주겠다. 어쩌면 경찰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당장 말씀도 주셨지만 이번 행보 자체가 비경찰대 출신, 그러니까 순경 출신 경찰관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요, 서영주 대변인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지금 경찰국 신설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께서도 그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았잖아요. 경찰국은 명령에 따라서 한 거죠. 시행령에 따라서 신설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국회에서 숙제로 남아있고 두 번째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경찰국 설치와 중립성을 보장은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말이 늘 도스태핑에도 그렇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국민 하는데 말은 정말 대단히 좋은데 내용을 보면요 반대예요. 경찰국이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합니까? 경찰국이 신설해놓고 나서 지금 순경들한테 가서 중립성을 보장하겠다 하면 순경들은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아무 말 없지만 속은 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경 부분은 지금 경찰대 부분에 대해서 폐지 부분, 그다음에 순경들을 경찰대에 독식되지 않는 승진을 보장하겠다. 경찰국과 그거는 달리 지금 현재 설치 안 해도요. 경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입직 제도를 바꾸는 논의들은요. 경찰위원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순경들이나 이분들한테 승진시켜주겠다 해서 경찰국 신설을 명분하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큰 득점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경찰국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국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연봉이요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고위 당국자들의 연봉이 줄어드는 게 금융위기 이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해요, 구자웅 차장.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이제 눈앞에 닥쳐왔구나. 이걸 실감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연봉 10% 반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10% 반납한다라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경제 위기가 지금 눈앞에 닥쳐왔으니 고통을 좀 분담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공직자의 어떤 허리띠 먼저 졸라대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고위공직자 그 연봉 10% 반납이 네.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만 10%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도 상당히 많이 그 축소 편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어떤 그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 고통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건 대통령의 연봉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연봉 약 2,400만 원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2억이 넘는군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용산 청사에서는 저 국회의장단을 초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아마 행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취임 앞두고 정기국회 앞두고 예산안 처리, 뭐 이런 국정과제 추진 앞두고 이 야당과의 어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만찬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지난주 얘기인데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물가 점검을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경제회복 관련 뭐 행보겠죠. 당시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요. 색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색깔인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죠?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거구나. 제일 먼저 생산되는 게 조생동 사과인데 이게 빨개지는 거예요. 얘도 나도 빨개지는데 아오리 사과. 장 변호사는 이거 초록색 이 빨간색이 되는 거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색깔 논쟁이 일어났는데 아오리 사과가 뭔데 이런 논쟁이 일었던 겁니까? 아오리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나오는 사과입니다. 이제 처음에 나오는 사과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팔할 때 대부분 좀 먹고 좀 구입되고 하기 때문에 7월부터 대부분, 8월 사이에 나오는. 예, 그래서 네. 대부분 파란 사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놔두면 빨개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당시에 이제 좀 얘기들이 많았어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 이거 민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초록색일 때 수확하고 대부분 초록색 때 유통이 되긴 하지만 오래 놔두면 또 빨개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몰랐다 뭐 이런 논쟁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잠시 있었습니다. 자, 뭐 시기가 시기인 건지 뭐 인물이 인물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별 논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